프랑스 파리에서 5년의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청인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 월남 야당의 철국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미국이 발을 뺀 근본적인 원인이요. 미국 제대로 전쟁 나가니 말이야. 앞으로 한번 싸우고 그렇지 않나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네들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미국 내쫓기에서 해야 돼. 제대로 당연하다 안 되고 하죠.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민하고 그냥 심해서 말이죠. 멋있다고 이제 대상 전쟁 나갔다가 멋있다니까 정말 저기 사실 크게 24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결체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 지역으로 피했던 월맹.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지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의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공격을 제기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특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성해서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군대력 차이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을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쟁을 내가 키우면 안 돼요. 키우면 나가지고 미국이 나가면 튀어나가서입니다. 지금 이북은 정말 미국 써도 어느 미국 써도 전쟁 하는 게 없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들도 지금 가고 주는 것보다 주로 소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에 오르는 게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도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미국 석유가 나왔거든. 석유도 배우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내는다고 이북도 가져야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구부터 가서 설계되어 있거든. 그냥 그런 계획을 안 해서 화이트를 해답했어요. 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가속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친보,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시우정권 카드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탄탄을 통한 반정부 길러 가치인 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시우 정권의 친구까지 많은 군산 간첩이 침투에 시작합니다. 1997년 대선에서 특정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군사력 비판에 자자했던 독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희망 당시 4.20 군사장관이었던 창반나, 대통령궁을 습격한 월남 본부 대비 부에카이 중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배조적으로 월남의 대북 통보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연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바꾸면 또 바꾸고 이렇게 따라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니 완전히 그냥 고립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후에 정보가 미리 완전 탈덕해요. 월남 내 부인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임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아니라는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방으로 애도하는 형편, 수성후보 왼방, 사이공 대학 총학생 의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무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다이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반축을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가립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신자권을 무찌르고 자기 월남을 지키자는 신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잘못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정치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차이원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 정치인, 반정부, 반치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해방에 앞장섰던 짜릿한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실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추경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해방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한달기호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기한 중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선언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항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해가 전복돼 입사한 것은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해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삶.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예명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마음,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여러 번 보는데 때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 현실하고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까? 공산당 혁명 전술은 국제 전술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매우 국제화돼서 이 매뉴얼이 내려가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게 변형해서 나라를 공산화할 때 거의 비슷한 전략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사상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은사랑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황장엽 씨라고 아십니까?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또 김정일의 스승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 황장엽 씨가 그 종합대학 총장이었어요. 세계적인 천재라고 소문났어요. 김일성 주체상을 만든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김정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황장엽 씨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이거 만들고 공산당 국제비서였어요. 황장엽 씨가 망명했을 때 북한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북한 주민들은 멘붕이 왔다. 황장엽 씨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저희도 황장엽 씨를 초청해서 우리 주체수상 강의를 2번을 들었습니다. 황장엽 씨랑 같이 한번 식사를 했어요. 월초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김정일이랑 친해서 김정일 방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방에 갔더니 김정일이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김정일 책상에 이런 서류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 매주일 국무회의 열리는데 그 회의록이 황장엽 씨에게 보고가 돼요. 아주 좋아합니다. 김정일 책상에 올라가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대학 교수 중에는 제가 일전에 같이 있던 동료 교수한테 들은 말이에요. 대학 교수 가운데는 자기의 조국은 특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교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매달 월급 타면 자기 월급의 일부를 특조선에 송금한다고 말한다. 송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회가 된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교수는 운동권으로 데모하다가 잘리고 감옥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얼마나 북한에 이로운 말들을 많이 할까 걱정이 되고 심지어 월급 타면 북한으로 보낸다는 말도 하고 다니고 자기 조선은 특조선이라고 얘기 다니고 북한에서 자기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 살아남겠습니까? 김일성 어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 우리 한번 김일성 어록 볼 텐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학교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73년에 이런 지시가 내리고 난 다음에 북한 공작원이었다가 전향한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다음에 74년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즉 고시원을 차린 공작원은 고시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잘 보는 겁니다. 누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나, 누가 가난하나, 누가 이 사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나. 이게 세 가지 선발 요건이에요.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다가 가난하니까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또 돈도 용돈도 주고 월세 못 내면 월세를 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큰 형님처럼 한번 사랑을 많이 베풀다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책을 하나 권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 첫 번째로 권하는 대표적인 책이 오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갖다 은인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책을 줬는데 고마워서 얼른 읽겠죠. 그리고 소감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책을 또 줍니다. 그 다음 책을 또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하고 1대1로 공부 좀 할까?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 커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르겐책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수당 1대1 제재 압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 후원을 잘해주니 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연수 마치고 이제 사법부에 배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고시원에 찾아옵니다. 동일하게 후배들 가운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가난하고 사회에 상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 고시 패스한 선배가 오니 하늘 같은 선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니 이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게다가 어느 날 이 책 한번 읽어봐. 어느 책은 보택동어로. 그러고 나서 점점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 지저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김일성 주치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패스할 때까지 개인 교습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게 돼서 패스하고 나면 이제 혼자 아니라 둘이 또 고시 준비생들이 물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 받고 고시 패스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북한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까? 최근에 김국성 씨, 경찰 총국에 있었던 난파 간첩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던 김국성 씨의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을 집계됐습니다. 거의 직파간첩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수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청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저는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청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가 이제 통치하면서 2012년 8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족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족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족화가 이건 몇십 년 전 현실의 조건에서 족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로당 만들어 박헌영. 벌써 그 해방돼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족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드리죠. 1948년도 48년도만 되고요.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000여 명을 파견했어요. 3,000여 명. 이 3,000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주국이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안에 있었잖아요. 요게 다 파견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파견됐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족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 무차를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황금 시기를 누린 것은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제고는 잃고 물질적 제고만 얻어버려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안보 의식이 다 혼란되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교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이 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이 전투사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 그것들이 지금 많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소양하게 좀 무너지고 좌파는요 어느 쪽으로 저렇게 강해지고 이 좌파에서는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이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캠핑하고 구호 외치고 이 무슨 북한에서부터 지시 줘가지고 문구까지 다 그 지하 저지를 통해서 내려보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 통치 지금처럼 강령 멀지 않아서 들어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이 한 명이 6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독려되는 간첩이라고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천문학 쪽 숫자입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국성 씨가 우리 폴시하거나 같은 집회할 때 들고 나오는 이 문구까지 다 북한에서 지령 내려왔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판결문에서 이게 나왔어요. 윤노창 남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 문구까지 시위 문구까지 다 내려보내는데 그 문구 그대로 시위 들고 나온 거예요. 신문장 찍힌 사진들 보면 그 문구 다 보게 되죠. 이따가 제가 그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파견된 간첩이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할까봐 1948년도만 해도 강동 정치학원 만들어서 거기서 3,000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청년들 남한에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전쟁 대비해서 다 내려보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다 뭐 했겠어요? 49년도엔 안 내려보냈겠어요? 50년은 6.25 앞두고 있는데 안 내려보냈겠죠. 그럼 그렇게 내려봤던 청년들이 여기서 다 인민위원회 완장 차고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6.25 때 그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죽었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남한 처녀들이랑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 아들, 손자, 증손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혈통적인 간첩 집안이 있다. 뿌리채 간첩 집안이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바뀝니다. 아멘. 이 컨퍼런스에도 주체성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왔는데요.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여기 왔다가 축사기로 졌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싹 빠져나가면서 몸에 해방도 자유도 느꼈고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다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판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읽어주세요. 검사와 망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말씀 2011년 8월 5일 PPT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9법정 북한 제재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망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에 선고하는 날 자기 주택상 제자들이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보란듯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판사랑 검사랑 봉사는 그리고 유유히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썼다고 하는 김일성 충성 서약서의 샘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말도 무감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몫을 보여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원신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밑주신 것만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이게 지금 남한 대학생들이 쓴 겁니다. 주로 80년대에 많이 썼어요. 우리는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셜서 쓴 사람 있습니까? 남한에서 장군님을 위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남한을 적화시키겠다. 순병하겠다.
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교수 중 하나인 장윤동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한 타파학번 6명, 한최, 천, 강, 김, 박모 씨와의 연재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합 중 여러분 88학번들 수도권에서 대학생 출마하기 전에 총학생회장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8월 달에 MT 가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 나갈 사람들 불러다가 MT 하면서 이 충동생활에서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총학에 출마해서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 대학 다녔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 총학생회장 자리는 운동권이 싹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겠어요? 그들이 뭐하고 있겠어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네.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역대 의장 1기 1987년 이인영 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통일부 장관 2기 1988년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3기 1989년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상황이죠. 그때 운동원 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부 요직, 청와대 따뜻하게. 그 당시 대학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56초짜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노래가 지리산이라는 노래 또는 애국의 길, 작곡가는 완전히 전국이고 뭐 김일성 창가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이 윤민석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 중에 애국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 애국의 국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리산이라는 노래도 잘 들어보면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막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중에 지금도 들리는 날지선 소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 학생이 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각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관악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한민국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적이라고 생각했죠. 대신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하게. 그게 우리 세대의 기본적인 합의였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다녔던 서울대학교에 다녔던 김미영 씨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책 주사보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한국의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김 당선자가 사회적인 실현단체로 표현한 한총련은 북한 대남 적화 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다.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별사홍이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 별사홍이에서 인용한 별사홍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천의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수령결사홍위는 북한 인민들의 이게 인생말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이 노동당의 교육 지표입니다. 여기 탈북민들 와 계시니까 아시죠? 이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까지 포함됩니다. 결사, 죽음으로써 결사 반대하죠. 옹이 세우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리가 죽음으로써 세우겠다고 하는 이 수령결사 옹이를 여기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혈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을 하는데 114cm면 1m가 넘어요. 1m가 넘고 89cm면 거의 1m입니다. 이렇게 큰 종이에 큰 천에다가 결사옹이 사자를 혈서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 손가락 칼로 째가지고 이 표를 쓸 수 있겠어요? 큰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114cm, 89cm 큰 천에다가 이 피로 결사옹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시사 보셨어요?
이건 한 사람 손가락 잘라서 피 내가지고 쓸 수 있는 피 양이 아니에요. 저는 붓을 써봤어요. 붓이 충분히 물이 묻어야, 먹이 묻어야, 먹물이 묻어야 써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 사람 피를 섞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사람 피를 쓰려면 링겔로 작정하고 뽑아야 돼요. 링겔로. 주사 뽑아가지고 작정하고 피를 뽑아야 이걸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손가락을 베서 피를 모아서 큰 붓으로 찍어서 결사홍미를 써서 이걸 의장한테 선물로 주는데, 의장이 이걸 마치 부적처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뺏긴 거예요. 이거는 좀 사교처럼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요. 지금 북한에 나와 있는 수령 결사홍이 김일성에 대한 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사홍이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사진입니다. 결사홍이. 네. 북한 청년들은 중일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홍이 정신으로 총복단이 되겠다고 결의. 지금 저렇게 결사홍이 정신으로 총복단. 여러분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만 봤죠? 이제 북한 청년들 풀어지면 저렇게 우리도 자살폭탄 테러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위에서 보십시오. 단숨에 결사홍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제가 북한의 선거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영어 북한의 투표율 99.98%라고 하는 아주 외신이 놀라서 신문을 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Kim wins re-election. 여기서 김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재선됐다. 근데 투표율이 99.98%다. 이게 지금 해외 외신에 나오고 있어요. 외국 신문들은 놀라죠. 여러분 99.98%면 뭐냐?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투표 못한 사람은 2명 뭘까요? 전신불수인 사람, 아니면 임종 직전인 사람, 위에는 다 투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이제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투표율이 99.98%인데 뚜껑 열어봤더니 몰표 나와서 신임률 100%로 100% 찬성표로 김정일이 당선이 됐다. 이게 지금 북한 선거입니다. 북한 선거. 그 다음에 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당선. 투표율 99.99%, 100% 찬성투표.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했다. 2019년 3월 12일 조선중앙통신 발표. 대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듯이 687명 뽑았는데 투표율은 99.98%, 100% 찬성투표. 이게 지금 북한 선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어디라고 반대 투표가 나오겠어요? 반대 투표 나오면 그 동네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북한 선거를 보여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려연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6.15 공동선언 2000.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이렇게 6.15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남측과 북쪽에 이에 대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동성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연방제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 1민족, 2제도, 2지방정부의 원칙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 민족 연방회의와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거 줄여서 이제 고려연방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제도냐? 우리 공산주의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좋다. 제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한 국가로 통합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1민족 1국가 2제도. 북한 이 주체 사상주의랑 남한 민주주의랑 서로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면 이 원칙하에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와 국방이나 그런 것들은 이 최고민족 연방회의가 통일정부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민족 연방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구성원이 되느냐? 남북한 동수의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예를 들어서 조선족들 많으니까 중국 동포에서 1명, 미국에 많으니까 미국에서 1명, 일본 제일 동포들 많으니까 그 중에서 1명, 뭐 등등할 수 있겠죠.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러면 고려연방제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남북한 동수라고 했으니 남한 10명, 북한 1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통일한국을 만들었으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통일 대통령을. 방법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뽑든지, 여기가 최고의결기구니까, 아니면 국민 총투표를 뽑든지. 먼저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뽑는다 그러면 남한 대표 10명, 북한 대표 10명 투표해서 뽑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뽑힐 것 같아요? 남한 후보가 뽑힐까요? 북한 대표가 뽑힐까요? 왜요? 북한 동순이니까 10명은 몰표 나오겠죠? 남한 10명은 우리는 우리 쪽 몰표 나올까요? 이탑표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그건 안 되겠다. 우리 국민 총투표로 하자. 그럼 국민 총투표로 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쯤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남한이 유리할까요? 남북한 후보가 나오면 남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북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첫째 봅시다. 북한은 인원은 작아도 99.9% 나오죠? 우리 남한은 보통 60% 내외, 많이 나오면 70%죠? 몰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상당수가 또 김정은 흠모하는 사람들은 또 북한 찍겠죠? 또 한 가지, 남한은 대통령 후보가 1명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북한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누가 허수아비 나오더라도 그쪽은 허수아비고 실제로 김정은한테 몰표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고려연방제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선결 조건 보시겠습니다. 남한 정권의 청산, 남한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 휴전 협정, 종전 협정, 평화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일방적인 공통점들이 운동권들이 주장받으는 공통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 세뇌가 돼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한다. 이거 없으면 북한 간첩 못 잡아요. 그리고 공산당 합법화해라. 정치활동 보장해라. 그러면 외교가 상호주의인데 북한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간첩죄 북한에서 우리가 간첩죄 없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네들은 없애고 우리만 없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이걸 좀 지지하고 우리 남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정전협정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협정이죠? 정전. 6.25 이제 휴전이 들어간 게 정전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잘 알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주변 분들에게 바르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란 말은 정전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도 뭐라고 지시를 계속 내리냐? 우리 종전으로 가자. 전쟁 끝내자. 우리 이제 휴전이 너무 길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지금 종전협정을 갖고 막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들 지금 많이 있어요. 종전협정보다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게 뭐예요? 평화협정 맺자. 그럼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위험 오는데 왜 있어? 나가! 그러면 나가요. 유엔군 사령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휴전 중이니까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내고 거기다 한손 더 떠서 평화협정까지 맺으면 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50일 만에 망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본 영상이 바로 그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8.15 우리 광복절날 우리나라 대표광장이라고 하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7년 8.15 날 시청광장과 그리고 종로에 광화문 대통령 그쪽에 있었던 유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일들. 누가 뭐라고 했나 빨간 우산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이 생겼죠. 만약에 저렇게 중국 대사관 앞으로 저렇게 행진하고 욕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미동맹을 저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수 이석기가 양심수라는 겁니다. 내란 계획죄로 감옥에 살고 있는데 이석기가 양심수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모두는 다 내란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국민들 자체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이 암덩어리들을 안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윤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 남기셨어요. 네. 지금 만일에 극복법으로 제가 이수신전 동상, 김일성 동상을 쓸 거, 그리고 외국가 되시면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려면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나만의 자유, 일단 뭉쳐가지고 서울 수청학교에서 그래서 장인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고 다시 좌익 정권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확장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하고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에 이게 맥주예요. 힘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지출수 반대운동 시위하고 안전운동하는 최첨단의 그 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참 남아있는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위에 들어다니고 또 어떻게 풀이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생각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두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약정들도 그게 어디가 교회가 있어요? 형식적인 있는 거죠. 싫은 거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1976년도에) 실시간사 22명 데리고 이 나라 공산화되지 말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김준범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잘 깨달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친북단체 총력전.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의 핵심은 여론전. 국가보안법 철폐로 우리 운동의 조직적 발전을 도모하자. 단독.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계획서. 일수 충격. 이미 지난해 기획돼. 일명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발효를 막을 유일한 방어장치가 기업과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내놓은 주축 정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법이 발의되던 날 수백여 개의 각종 친북단체들이 연합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국회 입법조건, 평원조건 10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 대표인은 박서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다. 됐습니다. 아까 다시 기자회견 다시 사진 뒤로 넘어가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22년 이제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2021년에 국가보안법을 정권 바뀌기 전에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한 해 전에 좌파단체들이 다 모여서 내년에 공동 최우선 사업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결정해서 그 다음 2021년에 폐지를 위해서 할 1년 일정표를 쭉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입수했다고 지금 이제 한 기자가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요. 정교조가 앞장서서 10만 명 청원운동을 들어갔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정교조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인데 교사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교사 읽어주세요.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에 더 이상 탄압과 제약이 없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의 힘으로 폐지합시다. 5월 10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2021.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게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에 뭘 가르치길래 국가보안법이 탄압이 됩니까? 저는 통일교육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외부에서도 강의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안 믿는 단체에서도 하고 어떤 때는 외교부 직원들 앞에서도 하고 한 번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이것이 불편할까 의심이 돼요. 교사들이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니 이런 교사들 밑에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뭘 배울 것인가. 그래서 1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걸 알고 나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반대 설명을 또 10만 명을 뺐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국가법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10만 명이 되면 국회에 이것이 청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소를 뒤졌어요. 근데 뭐 하도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여론몰이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던 차에 무려 7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명단이 다 공개가 돼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이것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동성애 지지 그룹들이 뭐 모여서 하면 그냥 KBS, MBC, SBS에서 막 뉴스가 나가는데 저희들은 몇십만 명이 모여도 주요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아요. 국회 앞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가?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신문에 사서 우리의 뜻을 밝히자. 그래서 7대1가 이제 저희가 이 여론조사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위에 300명 국회의원님께 국민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위에 깨알같이 작게 나온 이름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토론에 참석했던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한번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어느 당 몇 명씩 있는 거 좀 읽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다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읽어주세요. 300명 국회의원님들께 국민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반대 64.6, 찬성 18.6.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반대 55.3, 찬성 28.7. 잠깐만. 네. 지금 네 됐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 회고록도 출판하겠다 그래서 국민여론조사에서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국가보안법 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다. 잠깐만. 지금 저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더니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수상하죠. 설문 내용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처리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면 북한 사람 국민들은 그런 거 폐지합시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질문할 때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요구하는 그 조항을 그대로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설문 내용까지 밝힌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하면서 한국과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6 유지되어야 한다. 18.6 폐지되어야 한다. 16.8 잘 모르겠다. 이 법 다 밝히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국가보안법 7조가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 김일성, 정의정은 찬양자. 간첩.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 김일성, 정의정은 찬양자. 간첩. 저희들이 신봉을 낸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십니까?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의 공동발표에 의하면 2017에서 19년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조사 대강국 가운데 가장 높은 45% 이상이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 식단 기준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약 7천억 원을 핵개발에 사용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온 국민 대상으로 알리고 국회의원들 보라고 자기 이름 올라갔으니까 보겠죠. 그 다음에요. 북한은 167개 조사 대상국 중 민주화지수 세계 꼴등, 노예지수 세계 1등. 우리 동족들이 김일성, 정의정은 3대 세습 독재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밝혔어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짜 김일성, 김성주 정체를 아십니까? 김성주는 황인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상인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구지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때문에 김일성 정체를 밝히는 걸 신문 광고에 낸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은 가짜 이름입니다.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입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고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숫자 돌림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배운다 그래요. 제가 매우 걱정이 돼요. 그리고 김일성 친일 창선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 33살에 김성주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갔는데 소련군 하급 장교였어요. 얼마나 자기가 실력이 있겠습니까? 실력이 부족하니 일제시대 때 일했던 사람들 자기한테만 충성맹세하면 다 과거 지워주고 다 받아서 내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맹세 안 하면 예를 들면 조만식 장로님 같은 애국자도 친일로 몰아서 다 죽였어요. 대표적인 이 친일행각의 예가 김일성 막내 동생이 김영주 막내 동생이 김영주인데 이 친구가 대표적인 친일행각자였어요.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을 하면서 일본군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각 총리를 지나서 부주석, 우리로 치면 부통령까지 시킨 거예요. 김일성이 친일청산한 거 맞습니까? 이승만 정부는 적어도 장관에는 친일 세력은 없었어요. 밑에 뭐 공무원들이야 남북한이 다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 썼지만,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히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다음에요. 각병대 임진석, 권경선 판사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 출판물로 판결된 김일성 회고록 출판이 합법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리마다 김일성 찬양 플래카드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면서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고 시위 집회를 하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판사들이 좌파들은 무서워해요. 보복을 하니까. 근데 일반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뒤끝이 없어요. 해코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참 더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줄어들지 않아서 한 번 더 6.25가 임박했기 때문에 6월 18일 날 다시 한번 신문 광고를 9대리가 이제 됐어요. 6.25를 생각할 수 있게끔 제비에 저는 사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복심 또 이슈가 나와서 읽어주세요. 천안함 복심, 선생님께서는 천안함 복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3 북한 소행이다. 18.4 잘 모르겠다. 15.4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그 다음이요. 국가보안법 7조. 또 물어봤어요. 똑같이. 네.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 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네, 안 읽으셔도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아니.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주시오. 67.5 유지되어야 한다. 15.3 잘 모르겠다. 17.2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 했더니 이것도 국민 여론이 조성이 돼서 그런지 이제 국가보안법 유지가 더 높아졌어요. 아까 64에서 67로. 그리고 폐지돼야 된다면 또 줄고. 그래서 이거를 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1년 이름을 위에서 읽어요. 71년 전 6.25 전쟁에서 흘린 수백만 명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프리덤 이즈 나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74명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뜻을 역행하시겠습니까? 토론회에서 드렸던 74년 전 다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글자로 딱 박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가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금 나라가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데인데 에스더가 더 특별하게 지금 각성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민족총 감첩단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재판 지연 후 보석 전략 우려.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모 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조직제기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 3명이 1심 선고 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0월 25일 동아일보. 그 다음이요. 1심만 수년째 간첩재판 하세원 시간 끌기 자기 전략에 수사기관 벌칙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재판.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여러 가지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판할 때 애를 먹이는 거예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재판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김국성 씨가 얘기한 거 9호까지 다 내려보낸다는 거 있었죠? 이번에 이 민노총 핵심 관계자 판결문 보면 전직 핵심 관계자 판결문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윤태진이 추모다 부 민노총의 시위 부호까지 지경 노조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헬로윈 참사 당시 투쟁 지시 등 관정부 밤이선동 지령문 확보. 네, 시간관계에서 있지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 PPT 다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노란 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다양한 밤이 투쟁을 지속 벌여나갈 것.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 됐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퇴진이 죽어다. 이게 나라냐. 다 이메일로 민노총 주요 간부에게 지령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공개가 돼서 판결문에 쓰인 거예요. 김국성 씨가 한 말이 그대로 맞고 제가 2000년도 초에 통일조선부 간첩관리하던 그 청년이 내려와서 했던 말 똑같은 말 했어요. 너희들 데모할 때 보고 우리가 다 만들어서 내려보냈나. 저는 똑같은 말을 2명한테 들었는데 탈북민한테 이번에 판결문에서 그게 컨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중앙고 김어준 뉴스공장으로 수업. 부산중앙고에 다니는 고3입니다. 1학년 땐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 읽히고 독후감 쓰기 한 세계시민 동아리에서 81년생 김지영 보러가 3학년인 지금은 정시학업 시간에 선생이 좌파 옹호 주합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아시아사 시간에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대학 가야 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려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이렇게 오염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인터넷 전략. 대남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 중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린 북한 통일조선부에서 근무했다가 이제 탈북한 청년이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터넷 전략.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북한 통일조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의 전력을 다함.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 도를 넘는 기독교 비난에 의해 2007년 9월 아프간 순교 사건.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 3%대. 다시 뒤로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깊숙이 부분까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북한을 출입하는 그런 분이 제가 너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한번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 그리고 상당히 기간이 지난 얘기예요.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은 왜 공산화가 안 되냐?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보기는 제대로 봤죠. 그래가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제일 좋은 여론군이 우리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고 그래서 대형교회 작정하고 무너뜨리는 여론전을 필요해요. 아프간 선교사 때 났는데 우리나라 단계선교 갔던 아프간 팀을 그렇게 아주 그냥 작사를 내서 국민연을 만들어.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밤에 퇴근하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을 붙잡고 강간당했던 거 때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강간목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보내야 돼요? 경찰서 보내야죠.
단기집이 좋은 목적으로 나갔는데 의료봉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 그렇게 험한 꼴에 나가면 일어나서 이 아프간 이 테러범들을 우리가 맞서서 우리를 구하주라고 해서 국제 여론을 일으켜야지. 국제적으로는 나 아프간 테러범들을 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피해자들이 우리가 또 짓밟고 있다는 거지. 물론 사람이니까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그 피살까지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아프간 테러범들에게 그 가운데 목사가 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게 한국에서 갔다는 거야. 되게 누가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목사님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론조사를 하니 지금 국민들에게 이 호응도 있는 종교를 조사하면 기독교가 아주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 비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사탄이 괴계를 뿌리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대적해야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정은 용맹한 사이버 전사였으면 어떤 제재도 들어 제목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2개 넘어갔던 NIT 국 해커부대 6천여 명 또 다른 핵무기 국 해커부대 6천 명 핵무기급 위력 이제 짜증 납니다. 미국 엑스들 짱나 북댓글 부대 한국 말투로 번역까지 국 대외 사이버 작전위에 7천 명 정예부대 운영 국 해킹 능력 세계 3위 한국 국가 시스템 순식간에 무력화 가능 정찰 정국 산하 북한의 해커들 정찰 정국 산하 해커만 7천여 명 군 통신망 청와대도 공격하고 작년에 가상화폐 4억 달러 탈취 북한 해커들 지난 6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훔쳐 지금 우리나라는 청와대 일단의 비서진 포함해서 농협, 각종 전신망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다 해킹을 다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단다 얘기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전쟁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갈 것 같아요? 은행. 왜요? 돈 찾으러. 돈 나올까요? 기본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돈 못 찾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해킹 걸어서 여러분 공항에서 관제탑 마비시켜버리면 비행기 뜨고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해커들의 이 위력이 전쟁인데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번에 마비로 출고하는 거 보셨죠? 정전 딱 걸어놓고 그러가 1분 몇 초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그 문 다 부수고 문 열고 그리고 침실인사람 붙잡아낸 거 아니에요. 아예 문 닫는 사람까지 데리고 들어가.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론이 얼만큼 뒤에서 조작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023년 아시안 게임 때 우리랑 한국이랑 이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서로 지지하는 나라 찍으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건데 무려 중국 이겨라가 2,900만 건이 넘게 나왔어요. 한국 이겨라는 211만 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딱 절반 넘게가 중국 이겨라에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 베이징입니까? 서울입니까? 북한하고 남한은 북한 이겨라가 75예요.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 북한이 양반이죠. 지금 우리나라 여론이 이렇게 뒤에서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될 때. 그 다음에요. 인터넷 논리,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형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 이건 누가 행위하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 인터넷과 미디어를 쭉 보면서 아무리 참말이 있어도 거짓말 100개가 나와버리면 뭉쳐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에서 이겨야 이 미디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우리가 뭐 어떤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참아야 될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짓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로 돌아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 파리부인이라고 해서 막 불륜설 나와가지고 막 그 뭐예요 어떤 그런 데서 막 퍼뜨려가지고 SNS에서 막 돌았는데 낙고무속 같은 데서 입어가지고 막 이슈를 삼아가지고 전 국민에게 막 바람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게 명예훼손으로 대우되고 다 아무것도 혐의 없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아신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 국민들은 마지막에 이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판결은 볼 수가 없으니 그냥 들은 말만 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은 나는 이제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안 듣기로 했어 하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전도의 길에 막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기독교회라는 호감들을 떨어뜨려. 교회보다 사회봉사 더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태안마도 사건이나 국가 어려움이 나갈 때 교인들보다 더 많이 나가서 봉사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뒤집어씌우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별금지법을 막는 일을 하고 여러 일을 느끼는 것은 빛과 소금 된다는 게 다른 거 아니다.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게시판에 글도 쓰고 필요하면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에 내려가서 앉아있고 국민대회만 참가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이 왔는가 보는데 동성애 축제보다 반대하는 사람 국민대회가 훨씬 더 많이 왔으면 함부로 자별금지법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막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막아야 돼.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나서겠어. 얌전하게 있다가 다 같이 망하지 말아요. 대가를 치를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쓰고 필요하면 피켓도 들고 필요하면 기자회견에 참석도 하고 필요하면 국민대회에 나가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있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영적 전쟁의 말싸움이더라고요. 말에서 치면 이기고 말에서 치면 나라가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믿음 없는 말에 따라가서 망한 거예요. 2명의 믿음 있는 말, 언약의 말 따라가자. 정탐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준 이미 가나안 땅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국민들이 따라가니 나라가 망해요. 국민들은 다 죽고 그 40년 뒤에 그 자존심만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 언론이 정말 이 올바른 된 언론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일하는 언론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올바른 언론을 창출해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CNN을 갖다 많이 갖다 쓰는데 CNN은 지금 폭스에 비하면 정말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번 좀 올려주시면 CNN은 매우 자상화됐어요. 그것만 보면 저런 보는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고 낙지 지지하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까지도 그런 거 갖다가 막 쓰니까. 근데 복수 언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좀 크게 해주세요. 랭킹 1, 2, 3이 크게 보이게 좀 더 하는데 CNN보다 복수가 3배 이상 높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복수 뉴스를 갖다 소개하지 않고 아니면 양쪽을 다 소개하든지 자성형된 언론만 집중적으로 하니 우리나라가 미국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바로 읽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은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폭스,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저런 언론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언론을 마땅히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악한 자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정직한 언론을,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언론을 만들어라. 그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누구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네. 그러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 유관순 열사가 16세에 3.1운동을 하고 갇혀서 고문받고 17세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내가 죽고 또 죽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 중3 고1 나이, 우리 아들, 딸의 손자, 손녀라고 비교해보면 유관순 열사가 아버지가 적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영명학교 거쳐서 이화 땅에 갔죠. 아버지도 3.1운동 때 돌아갔고 딸도 예수 믿는 그 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국가와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보내심 받은 땅이니까. 우리가 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들여 기도합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거짓 사기 날조 속이 대적, 미혹 선전선도 여론몰이, 이간케 하고 무념케 하고 미혹케 하는 마귀의 기계. 어둠의 모든 영적 세력들은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집중 요 PPT 우리 기도 제목으로 좀 바꿔볼까요?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죠. 특별히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그 다음에 니오마르크즘과 젠더 사상, 그리고 이 만문이즘과 쾌락주의. 지금 우리 필요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과 대통하는 세력들 뿌리째 뽑혀 나갈지어다. 아멘. 공산주의 사상 무너져라. 아멘. 이지용 교수님 중국 강의 오늘 못 들으신 분 있으면 꼭 들으셔야 돼요. 그 강의 지금 따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퍼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중국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잠식되어 있는지,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니오마르크즘 또 젠더 사상,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교육과 차별금지법도 우리나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 다시 올려주세요. 이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미혹 속이는 여러분이 만약 떠나가라. 아멘. 이간케 하고 분열케 하는 갈등을 시작케 하는 마귀에게 무너져라.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말로 쫓아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나가, 벙어리 되고 귀목이 귀신 나가. 예수님 모십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혼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교묘하게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가 다 드러나고 무너질지어다. 아멘. 공산주의 사상, 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세력들 정체가 다 드러나고 무너질지어다. 아멘. 젠더 사상, 니오마르크즘 무너져라. 아멘. 쾌락주의 무너져라. 아멘.
만문이 좀 무너져라. 아멘. 거짓 사기날저 사기는 영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머리 선전선동 만유사냥 무너질지어다. 아멘. 국민들이가 개미들을 무너질지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지지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방과 세력들을 스스로 모델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사밧 임금 때 강력한 연합군이 몰려오니 여호사밧 임금이 국민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것은 노래와 찬송으로 나갔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역사에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칼날에 쳐 죽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세요. 아멘. 아멘. 미디안 13만 5천 명 쳐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부니까 13만 5천 명이 서로의 칼날을 쳐 죽였어요. 아멘. 지금 우리 힘으로 주체사상 싸울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중국共产党이랑 싸울 수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 힘으로 각종 이 세계적인 이 니오마르시즘 세력과 싸우기 어려워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스스로 분열하여 패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글이 됐으니 오늘날에도 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녀노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북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22명의 간사들과 40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비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2008년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김준건 목사님께서 써주신 글이에요. 다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귀에 외워졌을 거예요. 외워져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같은 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외워져서 또 그 손자들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2000년이 돼도 역사가 안 없어지고 말이 안 없어지고 신앙이 안 없어져요. 지금 우리 김윤건 목사님 당기신 이 기도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갈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40일을 몰아서 하셨는데 우리는 40일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가늘게 길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 우리가 서로 나눠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뭐 다양하게 40일을 금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또 근터교회 문창호 목사님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큰터교회 문창원 목사입니다. 저희 큰터교회는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1.1배속으로 해주세요. 20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 때 생명이 불가능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지탱되지 않았나 양성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명이 위협을 받은 만큼 이런 위험 환경에 속에서 선교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교회도 사실은 종속시키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위기를 느끼면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와 같이 2026년 40주 금년마다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생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기도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나라를 살리는 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